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야. 내가 뭘 정리를 해드릴 거냐면 가장 본질적인데요. 경우의 수가 그럼 도대체 뭘까? 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특정 방식이 있어. 효과적으로 푸는 특정 방식들이 꽤나 많아.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을 안 해놓으면 어려워져. 그 웬만한 것들은 내가 다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한번 봅시다. 중요한 거 위주로만 딱 얘기를 해줄게요. 첫 번째, 경우의 수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개념이 뭐냐? 차이입니다. 내가 경우의 수를 세는 데 있어서 차이 나는 것들이 상황에 맞게 차이 나는 차이의 개수가 도대체 몇 개가 되느냐, 이게 경우의 수입니다. 자, 잘 들어봐. 무슨 말이냐면 다 꺼내는 거야. 미리 준비해 놓을 거. 아, 내가 이 짓을 또 하는 중. 그렇지? 자, 많이 꺼낼 필요도 없다. 잘 들어봐. 요 파란색 부표 3개 딱 있어요. 얘를 요 바닥에 이렇게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야? 몇 가지야? 잘 세워. 저 몇 가지지? 라는 거야. 어디 있어? 당황스럽네. 어디나 뒀어. 빨간색 놓고 어디나 뒀지? 야, 어디 갔냐? 자, 얘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 얘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인데? 얘 똑같이 생긴 분필이야. 자, 이게 똑같지 않다의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얘들아, 이거 봐. 자, 아까 전에 제일 앞에 있었던 게 어디게? 자, 아까 전에 제일 앞에 있었던 게 어디게?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세요? 그런 차이가 없는 분필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얘는 누가 보더라도 색깔에서 다 차이가 나지. 그렇기 때문에 얘를 나열하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알듯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게 파, 하, 빨 3가지. 왔어. 하가 왔어. 그럼 2가지 남았지. 그러니까 제일 앞에 오고 그 다음에는 앞에 거 제외하고 오고 그 다음 제외하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뭐다? 개념입니다. 차이가 없는 거는 차이가 없으면 한 가지로 셈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차이가 없는 것들은 딱 한 가지로 셈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가장 기본이 이겁니다. 자, 개수를 이제 어떻게 해주는 거야? 그렇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시면 됩니다. 그런데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시면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얘입니다. 더하기입니다. 그럼 더하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더합니다. 상황의 개수들을 싹 다 더합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다 더합니다. 자, 더합니다. 그래서 뭐가 등장하느냐? 더하기가 가장 주된 메인 연산이기 때문에 뭐가 등장했어요? 덧셈 법칙이라는 게 등장해. 중학교 때 했잖아. 덧셈 법칙 안 했어요? 덧셈 법칙 했어요. 기억 안 나요? 기억나죠? 덧셈 법칙 했어요. 야,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친 법칙이라 얘기했겠니? 오케이? 덧셈 법칙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덧셈 법칙은 뭐냐? 사건이 뭐야? 이벤트 그거 아니야. 그냥 결과입니다. 결과의 개수. 주사위 던진다. 주사위 던지었을 때 나오는 결과. 1, 2, 3, 4, 5. 오케이? 됐지? 자, 사건 A가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이거 말 잘 알아들어야 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시간적으로 동시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동시에라는 얘기가 아니야. 뭘 뜻하느냐면 사건 A가 일어나요. 그럼 사건 B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건 B가 일어나요. 그럼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서로 얘가 하나가 일어나면 하나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봐. 내가 식당에 갔어. 식당에 갔는데 면류가 A, B, C가 있어요. 밥류가 A, B, C, D가 있었어요. 됐지? 내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메뉴를 선택하는 방법이 한 끼. 그러니까 한 끼에는 한 개만 먹을 거야. 오케이? 됐지? 그래서 자, 한 메뉴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자, 면류를 선택을 하게 되면 밥류를 선택을 못해요. 밥류를 선택하게 되면 면류를 선택하지 않아요.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딱 양자택일인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처럼 요런 형태를 배반사건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배반사건입니다. 겹치는 게 없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다른가요? 겹쳐지는 게 전혀 없다라는 얘기고 얘를 배반사건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사건 A가 일어나면 사건 B는 일어날 수 없고 사건 B가 일어나면 사건 A가 일어날 수 없는데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주면 된다? 자, 여기 있는 사건 A가 일어나는 가지수가 M가지입니다. 얘가 사건 A가 일어나는 가지수가 M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나는 가지수가 N가지입니다. 그럼 뭐 해주면 된다? M이랑 N이랑 더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됐죠? M이랑 N이랑 더해주면 됩니다. 됐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뭘 하느냐. 자, 잘 들어봐봐요. 경우의 수를 구할 겁니다.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여러분들이 뭘 할 거냐? 이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배반인 사건들로 쪼갤 거야. 자,
배반인 사건들로 쪼갤 거야.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 C라는 사건. 사건 A와 사건 B와 사건 C로 배반인 사건으로 나눈다. 쟤를 뭐라고 부른다? 소위 분류한다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지금처럼 이러한 작업들을 뭐라고 부른다? 분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배반인 사건들로 조각조각 내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부릅니다. 분류 뭐라고요? 배반인 사건들로 분류하는 거를 배반인 사건들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내는 거를 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분류하고 싹 다 더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분류한 사건들을 싹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m가지가 되고 n가지가 되고 여기가 r가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경우의 수를 딱 구하는데 배반인 사건으로 딱딱딱 분류하고 난 다음에 다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됐죠? 그게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n이랑 r이랑 이렇게 하면 된다.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제가 분류입니다. 저게 분류야. 자,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자, 어떻게 조금 해줄 거냐? 주사위를 2번 던지는 거야. 주사위를 2번 던집니다. 자, 두 눈의 합이, 두 눈의 합이 4의 배수가 된대. 너무 간단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뭐냐? 두 눈의 합이 4의 배수니까 4인 경우, 8인 경우, 12인 경우로 뭐 한다? 분류하는 거죠. 저게 분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됐어? 그래서 배수가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뭐다? 두 번째 뭐다? 세 번째 뭐다? 어떻게 된다고? 두 눈의 합이 4의 배수인 거 4인 경우, 합이 4인 경우와 합이 8인 경우와 합이 12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오케이? 됐어? 합이 4인 경우 몇 가지가 되겠어요? 1, 3, 2, 2, 3, 1. 몇 가지? 3가지. 얘 몇 가지? 몇 가지예요? 합이 이렇게 되는 거. 2, 6부터 시작해서 2, 6, 3, 5. 맞죠?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간다? 얼마까지 가나? 6, 2까지 가는 거 몇 가지? 5가지. 마지막으로 12가 되는 거 6, 6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이런 게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덧셈 법칙 배반 사건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각각을 분류하고 난 다음에 더해주면 되더라. 오케이? 잘했나요? 자, 근데 덧셈 법칙 이게 첫 번째 덧셈 법칙입니다. 덧셈 법칙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자, 어떻게도 우리가 더해줄 수 있느냐? 여기는 덧셈과 뺄셈이 동시에 있는 상황입니다. 덧셈과 뺄셈이 동시에 있는 상황인데 어떤 거냐? 이런 거야. 자, 가볼게요. 50 이하의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 자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인 수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느냐. 체계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3의 배수를 찾고요. 3의 배수의 개수를 찾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를? 두 번째 4의 배수의 개수를 찾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 해주면 된다? 그렇죠. 12의 개수를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거 12의 배수를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빼주면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3의 배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겠어요? 하면 되겠지? 3 곱하기 1부터 시작해가지고 3 곱하기 얼마? 10 얼마까지? 16? 16? 그렇지. 3 곱하기 16이니까 16가지죠. 4의 배수는 4 곱하기 1부터 시작해서 4 곱하기 12까지니까 몇 가지? 12가지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12의 배수야. 그럼 12의 배수는 몇 가지가 되느냐? 자, 12 곱하기 1부터 뭐 여기는 4가지니까 그냥 4가지를 빼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자, 덧셈 정리의 두 번째 내용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건 A 또는 사건 B를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묻는 거예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자, 일어날 경우의 수를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다? 그러면 사건 A의 경우의 수 더하기 사건 B의 경우의 수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 해주면 된다? 빼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사건 A 사건 B가 여기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빼주시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오케이? 다 됐지? 다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고 마지막입니다. 곱셈 법칙입니다. 자, 곱셈 법칙은 내가 앞으로 계속 설명하게 될 거야. 곱셈 법칙인데 가장 큰 틀만 얘기를 해줄게요. 뭐? 곱셈 법칙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곱셈 법칙이라 얘기했겠어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 곱셈 법칙은 그럼 뭔데?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건 A와 사건 B가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괄호로 적어 놓을게. 동시에라고 책에는 동시에라고 얘기가 되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동시에가 아니라 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잇따라. 이시 이거 맞나? 이어서 잇따라. 어떤 행동들이 잇따라. 뭐? 상의를 입고 하의를 입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잇따라. 사건이 동시에 이어져서 나올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잇따라 할 때에 잇따라 일어났을 때 얘의 경우의 수를 m가지라고 두는 거고 얘의 경우의 수를 n가지라고 두면 m 곱하기 n을 해주시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잇따라 일어날 때 라는 겁니다. 자, and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용처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분류된 각 케이스의 경우의 수가 동일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분류를 했어요. 분류 딱 했어. 자,
첫 번째 케이스 1, 두 번째 케이스 2야. 세 번째 뭐 이렇게 쭉 갔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상황만 다를 뿐 같은 구조다라는 게 전부 다 예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다른데 뭐다? 같은 구조인 거야. 상황이 다른데 같은 구조다라는 게 생각이 드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습니다. 얘를 일렬로 배열한대. 일렬로 배치한대. 일렬로 배치한대. 이런 느낌입니다.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 배치하는데 제일 앞에 A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이렇게 제일 앞에 A가 왔는 경우, B가 오는 경우, C가 오는 경우 전부 다 뭐예요? 케이스 분류를 한 거지. 근데 A가 일어나는 상황과 B가 C가 오는 상황은 다르지만 나머지 흘러가는 구조가 같은 거잖아. 오케이? 그럴 때는 뭐다? 상황이 같은 구조다라고 하면 얘가 같은 구조라서 별가지고 같은 구조라서 얘도 별가지니까 쭉 가서 만약에 케이스 5까지 있는데 이것마저도 전부 다 별가지야. 그럼 뭐 해주면 돼? 별 5번 더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 해주면 되겠어요? 그렇지, 5별이라고 하면 되겠지.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건 너무 많이 사용할 거야. 그래서 뭐다? 두 번째 곱셈 법칙에서 곱하기를 할 때는 합의, 축, 약형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가장 두 가지 많이 한다 그랬습니다. 사건 A와 사건 B가 잇따라 일어나면 각각 구해가지고 곱해주면 돼.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분류를 했어. 그럼 케이스 1, 케이스 2 이렇게 쭉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거를 뭐 해주면 된다? 별들을 싹 다 전부 다 별가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다 넣어주면 돼. 오케이? 되나요? 이게 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순열과 조합이나 이런 기호들을 이제 다양하게 쓰는 것들은 가르쳐 줄 텐데 자 가보자고. 이제 문제 풀면서 내가 가르쳐 줄게. 문제 풀면서 너 이거 나중에 다시 못 들어. 얘들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을 텐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진짜 가볼게. 어디 보시느냐. 16-1번 봅시다. 자, 16-1번부터 시작해서 쌤이 다 가르쳐 줄 거예요. 16-1번부터 보십시다. 두 주사위 종류가 두 개인 거 있어요. 맞죠? 합이 4의 배수가 된다. 뭐 한다? 처음에는 뭐부터 한다? 무조건 분류한다. 합이 4의 배수니까 합이 4인 경우 8인 경우 합이 두 눈의 합이 4인 경우 8인 경우 12인 경우로 분류하고 난 다음에 각각 찾는다. 자, 1, 3, 2, 2, 3, 1 찾으면 돼요.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8인 경우는 2, 6부터 시작해서 어디? 6, 2까지 가는 거니까 센스 있는 친구들 이렇게 구하겠죠. 그러면 2에서부터 6까지만 세리면 되잖아. 몇 가지야? 5가지지. 저렇게 세립니다. 다 안 적어요. 다 안 적고요. 자, 5가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 안 적고 2에서부터 6까지만 적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6과 6이 되겠지. 한 가지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하면 되겠죠. 자, 넘어가서 몇 번 보시느냐 하면 16-3번입니다. 자, 기본 16-3번에 보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갑니다. 자, 보세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데 중간에 거칠 수 있는 게 P라는 지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지점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나도 제일 처음에 경우의 수 나도 어렸을 적에 있었을 거 아니야. 곱하기랑 더하기가 진짜 헷갈렸어. 진짜 헷갈렸어. 이 그 틀이에요. 오케이?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 그 틀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보세요.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뭐에서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거야. 자 얘들아 이런 게 잇따라야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거야. 이게 잇따라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잇따라 일어나는 상황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A에서 P로 가는 거 각각 세 가지와 두 가지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곱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잇따라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목표는 그거야. 곱하기와 더하기를 헷갈리지 말자. 이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오케이? 그건 너무하잖아. 너무하다니까. 됐어? 됐죠? 이해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잠깐만. 또 두 번째.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은 얘기가 다르죠? 2번 잘 보세요. 2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봐봐. 우리가 덧셈 법칙 따로 곱셈 법칙 따로따로 배우고 덜셈 뺄셈 따로따로 했지만 결국 그게 아니야. 한꺼번에 사용하는 거야. 보세요. 두 번째는 어디에서? A에서 B까지 가는 총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당연히 뭐 해야 된다? 분류를 해야 됩니다. 분류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은 뭐야? 분류입니다. 자,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지. 뭔데?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거 하나,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거 둘. 근데 분류된 상황이 각각 어떤 상황인가요? 배반 사건입니다. 위에 P를 따라서 갔는데 동시에 여기 Q를 갈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각각 뭐 한다? 분류되어 있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난 다음에 뭐 해주면 된다? 최종적으로 더해주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자, 이 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자, 각각의 A에서 P로 가면서 잇따라 P에서 Q로 가야 되니까 세 가지 두 가지라서 얘가 뭐가 돼요? 3 곱하기 2라는 곱셈 법칙을 사용했죠. 그 다음 밑에 세모입니다. 세모 가지를 구하기 위해서 A에서 Q로 갔다가 잇따라서 Q에서 B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 두 가지, 네 가지가 되는 거고 더해주면 안 되죠. 얘는 잇따라니까 2 곱하기 4를 해준다는 얘기야. 됐어? 그럼 이거 몇 가지야? 8가지. 이거 몇 가지야? 6가지. 두 개 더해주면 토탈 몇 가지? 14가지가 된다는 얘기야. 다 됐나? 다 됐죠? 자, 그 다음입니다. 이 문제 아주 괜찮습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 다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덧셈 법칙, 곱셈 법칙,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긴 한데,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뭐예요? A를 출발하여 A에서 B까지를 왕복하는데 P를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한 번만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 이번에는 왕복입니다.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다시 A로 오는 왕복 사건입니다. 왕복인데 볼게요. 자, 3번에 보시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왕복이니까 또다시 케이스 분류입니다. 맞죠? 케이스 분류입니다. A에서 어디? P로 갔다가 B로 가는데 이게 왕복할 때 P는 딱 한 번만 가야 되겠죠? 그래서 P로 갔으면 당연히 Q로 갈 거고 그리고 제일 끝에 뭐야? A로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A에서 이번에는 바꿔서 뭐로? Q로 먼저 가서 B로 갔으면 반드시 뭐라? P로 갔다가 A로 가는 건데 자 이런 게 뭐냐 얘도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케이스 분류하고 두 번째 케이스를 분류를 했는데 상황만 살짝 다를 뿐 같은 경우의 수라는 게 예상이 들지. 그러면 뭐 해준다? 얘를 구하고 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줍니다. 따라서 얘는 같다라는 게 예상이 들 거니까
별 곱하기 2가 답이 되는 거고. 자, 근데 여기 있는 사원들이 조각 내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잇따라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3, 2, 4, 2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싹 다 곱해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잇따라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곱하게 되다. 와, 진짜 어떤 애는 얻어갔어. 얘들아 얻어갔다고 눈치 보니까 아 이제 앞으로 잇따라 그리고 분류 기다려 여기 기다려 됐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하고 한 두 문제만 더 풀고 좀 쉬어요. 두 문제만 더 하고 마칠게. 두 문제만 더 하고.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봐.